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흐려진다. 다산 정약용. 햇살 좋은 오후였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빛을 받으며 나는 오늘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아내가 조용히 뜨개질하는 소리, 아이들이 거실에서 까르륵거리는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배경음악이었죠.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내 손으로 일궈낸 이 회사는 내게 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만들 아이디어. 그게 바로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였으니까요. 여보, 대표님, 오늘 계약 건은 잘 될 것 같아? 아내가 뜨개질하던 실을 잠시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싱긋 웃으며 말했죠. 물론이지.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 드디어 한 단계 더 도약한 거야. 우리 애들한테 더 멋진 세상 보여줄 수 있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생 끝에 얻어낸 결과였으니까요. 사무실이 아닌 집거실에서 일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단단했으니까요. 늘 나를 지탱해주던 그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흐려진다. 나는 이 문장을 아침마다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명언 덕분에 수많은 유혹과 난관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믿었기에 내 사업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제가 가장 신뢰했던 동업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보다 더 열정적이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 같았죠. 그는 저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단기간에 회사의 규모를 수십 배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요. 이거 정말 확실한 기회 맞아? 너무 갑작스러운데. 제가 조금 망설이자 그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형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이 회사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걸고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의 모습 그대로였죠. 저는 결국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늘 외치던 명언처럼 그의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일 것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 투자를 위해 회사의 거의 모든 자금,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는 회계장부를 비롯한 모든 서류를 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곧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 잠적했습니다. 가지고 나간 자금, 회사 계좌에서 전부 인출되었고요. 투자처 명의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머리가 쨍하고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순식간에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저는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아내의 걱정하는 눈빛,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조차 저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매일같이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마음, 그 사람이 보여줬던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아 울고 있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몸만 멀쩡하면 돼. 제발 정신 차려줘.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안에 남은 건 분노와 증오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흐려진다. 개소리.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나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찢어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마음이 흐린 건 내가 아니라 그 자식이었어. 그 자식 마음은 시궁창이었는데 나는 그걸 믿은 죄밖에 없는데
왜 나만? 나는 그저 진심을 믿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마음이 곧 근본이라고? 개뿔. 그냥 믿지 말았어야 했어. 누구도 믿지 말았어야 했어. 마음 같은 건 다 쓸모없어. 다 가짜야. 이 세상 전부가 나를 속였어. 나는 내뱉고 또 내뱉었습니다. 그토록 나를 지탱하던 명언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근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세상은 약자를 밟고 올라서는 냉혹한 정글일 뿐이었죠. 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빚 때문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절망만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칸방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장님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작은 목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아직 이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삶의 근본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나는 왜 나락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까요?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 나는 근처 공사 현장의 일용직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한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쉼터는 낡고 허름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작은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쉼터의 노인 한 분이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참 고생이 많아 보이네. 삶에 큰 풍파가 있었나 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단단한 마음이요. 그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할아버지, 마음 같은 건 다 소용없어요. 다 가짜고 믿을 게 못 됩니다. 노인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믿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었겠지. 하지만 자네의 삶의 근본은 자네 자신이어야 해. 자네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야.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흐려지는 법이지. 자네의 마음만 똑바로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마치 잊고 지냈던 내 영혼의 조각을 찾아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저주했던 그 명언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리는 생명수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힘을 주어 그러나 따뜻하게 그 명언을 다시 읊조렸습니다.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흐려진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가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렸기에, 판단이 흐려졌기에 남의 거짓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번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쳤습니다.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흐려진다. 이제 그 문장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단칸방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간절한 마음을. 1년 후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비전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안정 궤도에 올랐을 때 나는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쉼터에 계셨습니다. 나는 노인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자네의 마음이 곧 자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야. 노인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그 명언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공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삶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곧 삶의 근본이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도 흐려진다.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